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 고개 아래에는 칠복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칠복이 총각은 성격도 수더분하니 착하고 듬직하며 효자인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한 훌륭한 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집안이 원체 마을에서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집안이라 마을에서는 이 칠복이 총각에게 자신의 여식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칠복이 총각은 남들이 다 20이면 혼인을 하는데 30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정말 혼인해서 아이도 낳고 부인과 오손도손 잘 살고 싶었지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이 칠복이와 함께 어려서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혼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들을 절대로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누구보다 혼인을 하고 싶었지만 혼처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깐 자신들은 혼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 하며 몰려다녔습니다. 혼인도 안 한 나이 먹은 노총각들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 먹은 노총각들은 칠복이와 함께 다니며 자신들을 위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혼인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혼인을 못하는 상황이니 그들과는 처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은 동병상련이니 친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니 늘 그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와 노총각 친구 돌쇠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야, 칠보가 뭘 그렇게 자꾸 혼인을 하겠다고 난리야. 나처럼 아예 그럴 생각을 하지를 마. 너 혼인하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혼인하면 일단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 지금처럼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닥거리지도 못하지. 그리고 혼인하고 나면 네 돈이 네 돈이 아니야. 네가 번 돈이 다 색시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일할 맛이 나겠어. 혼인하면 아이도 생길 거 아니야. 어휴, 내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돌보냐. 돌쇠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돌쇠의 이야기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혼인해서 색시랑 알콩달콩 살고 자식도 낳아서 잘 기르고 싶어. 돈도 색시한테 가면 어때서 그래.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얼마나 이쁘겠어. 내 핏줄인데 난 너랑은 달라. 꼭 혼인하고 싶어. 이 녀석 내 오늘 생각을 고쳐주지. 오늘 나랑 술 한잔하면 아마 나처럼 혼인 안 하길 잘했다고 할 거야. 술이나 한잔하자. 돌쇠는 칠복이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잔뜩 시켜서 코가 비뚤어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그리고 대낮부터 무슨 술이야. 야, 걱정하지 마라 칠보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오늘은 내 한턱을 낼 것이니 걱정 말아라. 칠복이도 모처럼 돌쇠와 함께 그래도 왁자지껄하게 놀아대니 외로움도 덜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늘 노총각 친구 돌쇠와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돌쇠가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칠보가. 나 혼인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돌쇠의 혼인 발표에 칠복이는 입을 다물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니, 야, 너 혼인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혼인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거라며. 나랑 함께 이렇게 놀며 늙어가자며. 칠복이의 물음에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랬었는데 말이야. 내가 흠모하던 여인의 집에서 나한테 혼처가 들어왔지 뭐야. 그러니까 미안하게 되었다. 칠복이는 되려 화를 내기보다는 축하하며 거봐, 혼인을 하다니 참 부럽구나. 막상 혼인하려니깐 좋지. 그럼 잘 살아라 돌쇠야. 그렇게 돌쇠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나무집 노총각 만보기가 찾아왔습니다. 야, 칠보가 들었냐? 먹새가 혼인한단다. 먹새는 절대 혼인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혼인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다녔는데 아니 요즘 통 안 보이더니 혼인 때문인 것이었나 보네. 그래, 우리 앞에 얼굴 들기 부끄러우니 안 나타나는 거겠지. 아이 누구랑 혼인을 한다는 거야. 그 전에 왜 돌쇠 혼례식장에서 거기서 눈 맞은 처자와 혼인을 한다나 뭐라나. 이야 부럽다. 아니 나도 거기 있었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걸까? 뭐가 부러워. 칠보가 정신 차려. 걔들 다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 혼인을 한다니 혼인을 나중에 두고 봐라. 걔들 우리가 부러워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테니까.
야, 우리끼리 한잔하자. 이제 걔들은 이렇게 늦게까지 술도 못 마실걸. 지금까지 녀석들은 혼인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놈들이었어. 말만 허세를 떨고 혼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 씨부린 거야. 칠보가 조금만 있으면 녀석들 고두리한테 와서 밤새 한탄하며 우리를 부러워하며 피눈물을 흘릴 거다. 그렇게 이 마을에는 노총각이 감나무집 만보기와 칠보기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뒤 만보기가 칠보기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칠보가 나 어떡하면 좋으냐? 큰일이구나. 만보기가 큰일이 났다는 말에 돌쇠는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말해봐. 지난번에 이웃 마을 잔치에 놀러 갔던 거 기억나냐? 그니까 그때 이웃 마을에 곱단이라고 예쁜 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날 뭐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 부럽구만. 그럼 뭐 이제 연모하는 사이 뭐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졌다는데 내 아이를 가졌다고 어제 찾아왔더라고. 어쩌냐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뭘 어째 혼인하고 애기 낳아야지. 이놈아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봐? 아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혼인 안 하겠다고 온 마을에 떠벌리고 다녔잖아. 그런 내가 혼인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마을 사람들고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 야 정신 차리고 얼른 가 만보가. 어딜 가느냐 말이야. 칠보가 어디긴 이놈아 곱단이란 처자한테 가야지. 가서 혼인하고 아기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당연하지 이놈아. 왜 이리 중차대한 일에 날 찾아온 것이냐. 그래 내가 또 막상 그러려고 보니까 칠복이니가 걸려서 말이야. 평생 함께 총각으로 늙어가자고 해놓고 나 혼자 혼인하면 넌 혼자잖아.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얼른 가서 혼인 준비나 해. 그럼 미안하지만 칠보가 난 간다. 너도 어서 혼인해라. 결국 끝까지 혼인 안 하기로 한 만보기마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되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끝끝내 마을에 남은 30대 노총각은 오직 칠복이 혼자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이제 추운 겨울 기나긴 밤에 마실 곳도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롭다 외로워 이젠 정말 혼자인가. 칠복이는 마치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칠복이는 일찍 집을 나서 밭으로 향하는데 그만 전날 내렸던 비에 바닥에 돌이 젖어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칠복이의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하며 무릎에 나는 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요즘 내 정신이 아니다. 어릴 때도 넘어지지 않았던 내가 평생 오던 길에서 이렇게 넘어지다니. 정말 요즘 자꾸 왜 이러는 것이지. 정신을 차리자. 그런데 정신을 차린들 무슨 낙으로 살지.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처자가 보였습니다. 처자는 칠복이의 무릎에 난 피를 보고 하들짝 놀라며 어찌합니까? 피가 많이 납니다. 빨리 지혈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처자는 지혈할 것을 찾는지 이리저리 흩어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의 저고리를 뜯어서 칠복이의 무릎을 지혈했습니다. 순간 일어난 일이지만 돌쇠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나타나서 자신을 돌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혈을 끝낸 처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급한 대로 피를 멈추게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제대로 치료하세요. 칠복이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누구이신지요? 그러자 처자가 부끄러운 듯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달에 이 마을에 시집은 안하깁니다. 저의 시댁이 마을 끝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가 시집 온 것을 잘 모릅니다. 오늘 마을 우물을 살피러 나왔다가 여기에 온 것이지요. 서둘러 가셔서 치료하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처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칠복이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왠지 풀이 죽어서 혼자말로 하긴 저렇게 어여쁜 처자가 혼자일 리는 없지. 이 마을의 온새색시라 참으로 곱고 마음 씀씀이가 선녀 같구나. 저 색시와 혼인한 사내는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색시의 서방이었으면 좋겠구나. 아이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칠복이는 자신도 모르게 색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새색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허벅다리를 꼬집으며 머릿속으로 안돼 안돼를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성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
칠복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침마다 우물물을 퍼가는 새색시를 몰래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계속 밖으로 표현은 못하고 가슴앓미만 하였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돼 멈춰라. 생각 제발 하지만 자꾸만 보고 싶은데 어찌 안단 말인가. 칠복이는 처자가 자신의 무릎에 감싸주었던 저고리 자락을 밤마다 만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여러 날을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칠복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도통 누구에게도 병에 걸린 이유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건강하고 성실하던 칠복이가 병이 나서 집에 들어앉자 그의 친구 만복이가 찾아와서 칠복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왜 이리 되었는가? 자네가 우리 중에 그래도 건강 하나만큼은 제일 좋았는데 내가 설마 자네보다 먼저 혼인해서 병이 나는 것이야. 아이고 빨리 나아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겐가. 내가 우리 부인 친구 중에 좋은 색시감을 알아봐 줄 테니까. 어서 낫게나. 이제 혼인을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자네는 이렇게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는가? 이번 병만 나으면 꼭 혼인하자고. 그렇구만. 그래 고맙네 고마워. 내 빨리 나아서 나도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야지. 이번 병만 나으면 어떡하던 꼭 혼인을 할 게야. 내 여기서 죽을 순 없지. 걱정 마시고 모두 가게나. 가족들이 걱정할 게야. 하지만 칠복이는 친구들에게조차 차마 자신이 병에 걸린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칠복이를 찾아와 주었지만 칠복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한마디 말하지 못하였고 계속 오랫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니 병은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칠복이는 슬프게도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칠복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마을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마을 인근 고개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를 태운 가마가 칠복이가 살았던 마을 근처의 고개를 지날 때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리가 가마를 타지 않은 신랑이나 가마꾼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가마 안의 신부에게만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가마 안의 신부가 하도 이상하여 신랑이나 가마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였으나 이 신랑이나 가마꾼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신부가 혼인식을 치르느라 피곤하여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개를 지나온 신부들은 같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회의 끝에 혼인도 못하고 외롭게 죽게 된 칠복이의 혼이 신부들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마을에서는 불쌍한 칠복이의 혼백이 한을 풀 수 있도록 칠복이가 저승에서나마 짝을 찾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의 혼을 기리는 사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난 후부터는 신부가 탄 가마가 이 돌무고개를 지나갈 때에 더 이상 이상한 남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혼인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소박한 사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모해서 안 될 사람을 사모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요즘 우리도 많은 부부들이 혼인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다툼이나 오해가 생긴다면 이칠보기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좀 서로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벙어리샘. 옛날 옛적에 신비한 샘이 있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마을의 위치가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을에는 부자가 아주 많이 살았고 또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 모두 농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마을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 하늘이 내린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은 아무리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는 날이 없어서 다른 마을은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져도 이 마을은 샘 덕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샘에는 아주 신기한 효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샘에서 목욕을 하며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샘에 그러한 효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된 연유는 말 못하는 돌쇠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못하는 마을의 유일한 말 못하는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비록 말은 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도 돌쇠를 놀리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돌쇠는 언제나 열심히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나무를 하다 말고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쉬려고 했던 돌쇠는 어찌나 나무하는 것이 고되었던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쇠의 꿈에 웬 아리따운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녀는 돌쇠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저기 샘이 있어요. 샘에 가서 목욕을 하고 100일 동안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하면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랍니다. 선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쇠는 꿈에서 깨어나 곧장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샘에서 목욕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온 정성을 다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일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샘을 찾아와서 온 정성을 다해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그의 앞에는 이전에 꿈에서 봤던 너무나 아름다운 선녀님이 바로 자신의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선녀님, 돌쇠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선녀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말을 들은 선녀는 아무 대답 없이 돌쇠를 보고 씩 웃고는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녀님, 돌쇠는 사라져가는 선녀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그렇게 선녀는 사라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돌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럴 수가 뭐야. 내가 말을 하잖아. 돌쇠는 잠시 선녀의 미모에 정신이 없었으나 곧 자신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야,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럴 수가. 선녀님 고맙습니다. 돌쇠는 신이 나서 마을로 만세를 외치며 내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말 못하던 돌쇠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니 너무나 신기해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 주변으로 몰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보았고 돌쇠는 아주 신나하면서 있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100일 동안 정성 들여 기도한 이 샘을 벙어리샘이라고 불렀으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벙어리처럼 샘에서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